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통치 방식을 끝내고 이제 민족운동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일제강점기 민족운동 이 부분을 정리를 좀 더 잘해 주셔야지. 민족운동을 주로 많이 더 물어보죠. 자, 일제강점기. 근데 이제 먼저 1910년대 민족운동 하는 거야. 1910년대 민족운동은요, 아직 본격적인 민족운동이 이루어지기 전이고, 그래서 해외, 국내를 포함해서 해외에 여러 단체와 기지를 만든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기지와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1910년대 독립운동은 별게 아닌데 더 까다로울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각 지역별로 각 지역에서 활동했던 기지와 단체를 물어보는 문제만 주로 나온다. 자, 그래서 1910년대 민족운동은 각 지역별로 뭐를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지와 단체를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이제 요게 정리가 됐으면 이제 무단 통치하에서 일어났던 거적적인 민족운동 있죠? 3.1 운동은 단독으로 정리해 놓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1910년대 독립운동, 무단 통치계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몇 페이지에 나와 있다? 466쪽. 466쪽. 그래서 1910년대 독립운동 있죠? 먼저 특징 부분을 읽어봐. 이건 이제 전반적으로 10년대 독립운동의 특징이야. 첫째, 국내에는 무단 통치로 기본권이 일체 허용이 안 되는 시대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일체 부인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었던 단체들, 국내에서 활약했던 단체들은 주로 비밀 결사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내 비밀 결사, 그거 줄. 그리고 읽어. 무단 통치 하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가 부인됨에 따라 국내 독립운동은 주로 비밀 결사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외 기지 건설. 해외 기지, 그것도 줄. 그거는 신민회 할 때도 하셨죠. 자, 그래서 합방을 전후해서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으로 해외에 이미 망명을 하는 거지. 합방 전부터 이미 망명을 한 거야. 각 지역으로 가서 이제 기지 건설 운동이 이루어지는데, 기지 건설 운동을 한 대표적인 단체가 어떤 단체다? 신민회다. 그 신민회가 기지로 개척한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다? 서간도의 삼원보. 그걸 기억하셔야 돼. 읽어. 신민회. 이회영, 이시영, 이상용, 이동영 등이 서간도 삼원보에 정착해서 기지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경학사, 신흥강습소, 그 다음에 이상설, 이승희 등은 밀산부, 한흥동. 자, 그래서 서간도의 삼원보, 밀산부, 한흥동, 그렇게 조쳐놓으세요. 그게 해외에 건설된 기지다. 특히 신민의 이회영 집안, 이회영 형제들이 집안의 전 재산을 털어서 서간도로 이주했다는 얘기했지. 그래서 이회영 형제들이 서간도의 삼원보에 정착해서 경학사를 설치하고 신흥강습소를 설치했다. 그래서 그거 좋잖아. 그 다음에 국내에 10년대 국내에는 무슨 운동도 전개되게 됐다? 의병운동, 의병운동 줄. 사람들 좋잖아. 최응원, 강기동, 정경태 등 줄. 그래서 최응원, 강기동, 정경태는 10년대 국내에서 의병 활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이다. 그 다음에 노선, 복벽주의와 공화주의와 복벽주의 노선인데,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하면은 크게 흐름을 가면 최초로 입헌 군주제 정치개혁 운동이 나온다고 그랬죠. 입헌 군주제 정치개혁 운동 최초가 어디지? 갑신정변이 그걸 했지. 최초지. 그 다음에 갑오개혁 때도 이쪽으로 정치개혁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독립협회도 이거를 주장했던 단체지.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공화제 수립운동, 처음으로 입헌 공화제 수립운동이 나온다고 그랬지. 입헌 공화제 수립운동. 그거는 뭐 1907년에 신민회죠. 신민회에서 신민회라는 단체가 중요한 단체지 이거. 그래서 최초로 입헌 공화제 수립운동을 한 거야. 그리고 이후에는 이 공화제는 숫자, 공화주의 노선이라고 한다. 그건 점차 늘어가는 거야. 공화주의 점차 늘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대한제국이 망했잖아. 대한제국이 망하고 지금 일제강점기지.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 때는 그래서 공화주의는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복벽주의라는 게 등장해. 그러니까 군주주의 노선은 점차 줄어. 이거는 군주주의 노선이야. 군주제. 근데 그걸 복벽주의라고 표현한 거야 지금 여기서. 그래서 복벽주의. 근데 복벽주의의 뜻이 뭐래요? 대한제국의 부활이거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망한 대한제국을 부활시킨다라는 노선을 복벽주의 노선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대한제국은 군주제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군주주의 노선을 말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공화제하고 복벽주의, 군주주의 노선이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야 돼. 공화제는 점차 많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복벽주의는 점차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러나 어쨌든 두 노선이 있었다라는 거. 공화제하고 복벽주의 노선. 그래서 그 개념만 이해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각 지역별로 정리해 놓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각 지역별로 국내에서 있었던 단체, 국내에서 있었던 단체, 그 다음에 해외에 있었던, 국외에 있었던 단체, 지역별로 단체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국외는 어디 말하는 거야? 서간도, 간도라고 하자. 크게 간도, 그 다음에 연해주, 그 다음에 상해, 그 다음에 미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10년대는 이렇게 단체만 정리해 놓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국내로 먼저 갑시다. 활동단체, 대한독립의금부부터 민단조합까지 연필로 줄 다 쳐놔 일단. 그리고 열심히 이 부분 읽을 때마다 그 단체만 계속 열심히 읽는 거야. 대한독립의금부, 대한광복회, 조선국권회복단, 송죽회, 자립단, 선명단, 조선국민회, 조선산직장력회, 민단조합 등. 자, 이런 단체는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한 단체라고 일단 알아두셔야 된단 말이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 두 단체는 좀 더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대한독립의금부란 단체, 대한독립의금부란 거 하고,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란 단체는 아주 잘 나오는 단체니까 그 두 단체는 반드시 외우세요. 그래서 대한독립의금부, 그냥 줄여서 독립의금부라고도 해. 독립의금부,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란 단체는 단독으로도 나오거든. 그래서 나머지는 등으로 읽어, 그냥 등. 그래서 계속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이 두 단체는 내용까지 지금 정리해 놓는 거야. 밑에 대한독립의금부는 1912년 임병찬 등 전직 의병장 고종의 비밀 지령을 받고, 복벽주의 노선이야. 그건 특히 좋잖아. 복벽주의. 일본의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했다. 전국적으로 의병을 일으킬 것을 계획한 단체다. 요게 대한독립의금부의 특징이라고. 대한독립의금부는 전직 의병장 임병찬 등이 주도해서 만들었고, 고종의 비밀 지령을 받아서 만든 단체야. 그리고 당연히 복벽주의, 군주주의 노선이고 공화제로 바꿔나오면 안 돼.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전국적으로 무슨 활동을 계획했다? 의병.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 박상진, 김자진, 공화주의. 그래서 그 두 단체를 비교하는 거야. 이거는 복벽주의, 이거는 공화주의. 만주의 독립군 사관학교 설립 계획 갖고 있었다. 군대와 무기 마련 외 군자금 모금 활동했다. 그래서 특히 군자금 모금 활동과 관련된 사료지문이 나오기도 해. 가끔가다. 사료지문 편에 실었으니까 반드시 읽어보세요. 구체적으로는 뭐 광산이나 우편차를 습격했다. 친일 부호를 숙청하면서 민족적 각성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두 단체 특징 다 줄쳐놓고 이 두 단체는 반드시 좀 기억해 두세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단체다. 그 다음에 조선국권회복단은 단군을 숭배한 종교란 뜻이야. 송죽회는 여성 비밀교사, 그 정도. 민단조합도 복벽주의, 그 정도 좀 써놨지? 그 정도는 좀 알아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도로 간다. 간도는 서간도를 먼저 가야지. 서간도의 삼원보 줄. 서간도의 삼원보. 그래서 간도는 서간도 지역이 먼저 있다. 서간도의 삼원보 지역. 이거 반드시 알아놔야 돼. 신민회가 기지로 개척한 지역 맞지? 서간도의 삼원보. 그리고 여기에서 설치됐던 기구가 경학사 줄. 그게 부민단 한족회로 발전한다. 그거 줄.
그래서 서간도 삼원보 지역을 물어보면 신민회가 기지로 개척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활동했던 단체 경학사, 보민단, 한족회. 그 다음에 학교가 나오면 신흥강습소 내지는 신흥학교 이래야 돼. 무관양성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까지는 반드시 알아놔. 신민회와 연결시켜서 알아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북간도는 서전서숙, 명동학교, 중광단 그 정도 추천하. 그 다음에 북만주는 물산부, 한흥동 그렇게 추천놓고. 자, 그래서 서간도의 삼원보, 경학사, 보민단, 한족회, 신흥학교. 그 다음에 북간도에는 명동학교, 서전서숙, 중광단. 그 다음에 북만주는 밀산부, 한흥동.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간도 내지는 크게 보면 만주 이래도 돼. 근데 그 중에서 밑에 삼원보, 경학사, 신흥학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거 기억하고 신민회. 중광단 추천하. 중광단 대종교, 서일 등 1918년 무오독립선언 주도, 북로군종서, 청산리대처 그렇게 추천하세요. 그래서 북간도에 있었던 단체 어떤 단체? 중광단이란 단체였지. 그것도 좀 내용까지 알아두라고. 중광단이란 단체. 신민회와 관련해서는 서간도의 삼원보,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신흥광습소. 그다음에 북간도에 있었던 단체 중광단. 대종교가 중심이 된 단체야. 대종교. 1918년 그러니까 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만주에서 독립선언이 먼저 나오거든. 그걸 무오독립선언이라고 해. 그래서 무오독립선언을 주도한 단체. 종교 물어보면 대종교. 단체 중광단. 그다음에 20년에 북로군정서. 이건 이제 20년대 활약한 무장단체인데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무대란 말이야. 그래서 무오독립선언 주도, 그 다음에 북로군정서, 청산리 대첩 하면 종교로 물어볼 수도 있어. 대종교 거기까지. 그거와 관련된 10년대 단체가 뭐다? 중광단. 자, 그 다음에 연해주는 여기는 러시아 영토란 말이야. 러시아령인데 여기서 활동했던 단체. 여기가 좀 얘가 잘 나와. 그래서 그냥 연필로 다 붙여놓으세요. 신안촌 13도 의군 성명회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전노한족회 중앙총회 한인사회당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 그래서 이런 단체들. 그러니까 연해주 단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지역과 그 지역에서 지역을 먼저 주고 그 지역에서 활동한 단체를 주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도를 주고 간도에서 활약한 단체가로 맞는 거 틀리는 걸 해가지고 막 고르는 문제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데 10년대는 다른 지역을 물어볼 때도 연해주의 단체가 예로 잘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계속 읽으시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 연해주에 있는 거 신안촌부터 대한국민회까지 그거 연필로 쭉 다 쳐놓으라고. 국내처럼 일단 해놓고 그건 계속 익숙하게 읽으세요. 신안촌, 13도의군, 성명회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전노 한족회 중앙총회, 한인사회당, 대한국민회 이런 식으로 계속 읽으시라고.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내용까지 물어볼 수 있는 단체, 내용적으로 중요한 건 대한광복군 정부, 한인사회당, 대한국민의회 정도가 조금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밑에 써놨지? 대한광복군 정부는 어떤 형태다? 최초의 정부 형태를 띈 단체다. 누가 만들었다? 이상설, 이동희. 특히 이동희에다가는 동그라미 쳐놓고. 그래서 연해주에서 활동한 사람은 이동희를 항상 기억하세요. 이동휘라는 사람. 이상설은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사람의 한 사람이기도 하는 거지. 자, 이동희. 그런데 1차 세계대전 후 러시아의 탄압으로 해체되었다. 그게 이제 전노 한족회 중앙총회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요 세 개는요, 정부 형태를 띈 거야. 근데 시기적으로 가장 마지막 단체가 대한국민의회니까 거기를 연해주 정부라고 하는 거지. 연해주 정부. 자, 그 다음에 한인사회당도 반드시 줄쳐놓고, 이동희 줄, 하바로프스크 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 그래서 191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러시아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3.1 운동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해주,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 영토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가 나오는 거야. 연해주에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았거든. 간도하고 연해주의 지역적 특징은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는 뭐다? 한인사회당. 누구다? 이동희. 자, 그래서 연해주는 반드시 조금 더 단체가 잘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상해. 상해는 이제 중국 본토 말하는 건데, 여기는 거기 세 개 줄 쳐놓으세요. 동제사라는 단체, 동제사. 그 다음에 신한청년당, 대동보국단. 그게 먼저 나왔네. 대동보국단. 대동보국단. 그 다음에 신한청년당. 신한청년당. 그러니까 요 세 개 정도는, 여기도 뭐 이것만 있지는 않는데 등 해가지고, 근데 세 개 정도는 세 개밖에 없으니까 세 개는 오히려 기억하는 게 좋지. 많은 거는 그냥 익숙하게 읽지만 적은 거는 차라리 확실하게 외우세요. 그러면 이게 다른 데로 가면 틀리는 거잖아. 그래서 동제사, 대동보국단, 신한청년당, 이건 어디? 상해 지역에서 활동한 단체다. 그 중에서 조금 중요한 단체, 좀 더 중요한 단체가 신한청년당이야. 신한청년당은 별표 쳐놓고, 신한청년당은 파리강화회에 누구를 대표로 파견했다? 김규식을 파리강화회 대표로 하겠다. 그래서 신한청년당에서 누구? 김규식 알아나? 김규식을 파리강화회 대표로 파견한 단체, 신한청년당. 반드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한청년당이 중심이 되어서 상해정부가 수립되기도 한다. 그래서 상해정부 줄. 그래서 상해정부가 나온다. 그리고 김규식하고 그 동제사하고 대동보국단에는 그 신규식이라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 사람하고는 구분해야 돼. 그래서 신규식이 아니라 김규식이야. 자, 다음 미주 지역. 자, 미주 지역은 크게는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미주 지역의 이주의 역사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근로자로 이민이 시작이 되거든. 미주 지역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확산돼서 본토로도 가고 이제 남미까지 이제 확산되는 거야. 자, 그래서 미주 지역은 맨 처음에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본토 지역과 하와이 지역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다고. 여러 단체들이 하와이 지역, 본토 지역. 그러다가 이제 1908년에 전명훈 장인환 의거가 발생한다. 1908년에 전명훈 장인환 의거. 그게 스티븐스 사살 사건이죠. 그걸 계기로 하와이 지역과 본토 지역의 단체들이 통합해서 하나의 통합단체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 통합단체를 기억해요. 그게 바로 대한인국민회야. 대한인국민회. 그래서 미주 지역의 통합단체로 뭐가 성립되었습니다? 대한인국민회. 그냥 대한인 빼고 국민회라고도 해. 그래서 대한인국민회에서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계기가 뭐라고? 전명훈 장인환 의거, 스티븐스 사살 사건을 계기로다. 그 다음에 또 흥사단이라는 단체도 알아죠. 흥사단. 흥사단은 안창호. 안창호는 이제 미국에서 주로 활약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신민회 결성을 주도했던 사람이야. 근데 11년에 신민회가 일제 탄압을 받아서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당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간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흥사단을 만들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래서 안창호도 알아나 사람. 흥사단 하면 안창호. 그 다음에 대조선 국민군단. 대조선 국민군단이란 단체. 이거는 하와이로 가야 돼.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 지역의 무장단체다. 그거 좋잖아. 박용만이 주도한. 자, 그래서 요거 대한인국민회, 흥사단, 대조선 국민군단.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별로 내용이 의미가 크지는 않은데 이게 오히려 더 까다로울 수는 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할 때 20년대, 30년대, 40년가 더 잘 나오지 10년대는 비중은 적어요. 근데 어쩌다 한번 나오면 지역별로 활동하는 단체를 물어보니까 더 까다로울 수는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항상 그냥 계속 읽어버려야 돼. 지역별로. 그래서 항상 비교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는 게 1910년대 주요 민족운동의 쟁점이야, 쟁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467쪽으로 가가지고 뭘 한다? 3.1 운동 하나를 정리해 놓는 거야. 3.1 운동.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1 운동으로 간다. 무단 통치 하에 일어난 거족적인 민족 운동이 바로 뭐다? 3.1 운동이다. 그러니까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나와야 돼. 3.1 운동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평화적인 만세 시위야. 평화적. 그럼 비폭력이지. 비폭력. 만세 시위를 계획한 거야. 계획. 그래서 3.1 운동을 맨 처음에 계획한 사람은요, 이거를 평화적이고 비폭력인 만세 시위를 계획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평화적이고 비폭력인 만세 시위를 계획하는 그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바로 이 당시에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어. 그래서 3.1 운동의 배경으로 지적되는 것이 그거란 말이야.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918년까지. 그러니까 1차 세계 끝나고 일어난 거 맞지?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 줄쳐놓으세요. 1차 세계대전.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결과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파리 강화회의라는 게 개최돼. 파리 강화회의 줄.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는 어떤 전쟁과 관련 있는 회의다? 1차 세계대전과 관련 있다.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되는데, 여기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무슨 문제가 논의됐냐면, 여기서 패전국 독일,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일단 패전국은 독일인데, 맨 처음에는 이 유럽이 패했다고,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독일의 침략에 패했다고, 그러다가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연합국이 승리로 끝난 거야. 그래서 패전국은 독일이고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은 미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미국이란 나라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정세를 질서를 주도하게 된다. 그래서 이 미국 주도하에 국제연맹이란 조직도 창설이 되고, 국제연맹도 줄쳐놓고, 그리고 그 강한 미국의 대통령이 뭘 내세웠다?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다는 거죠. 민족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 개최된 프랑스 파리의 강화회의에서 미국의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면서 패전국 독일의 식민지를 해방시켜 주더라는 거지. 그래서 파리 강화에서 패전국 독일의 식민지를 해방시켜 주는 일을 하는 거야. 승전국들이. 그것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미국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야.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 독일의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거라고. 이 당시에 승전국이었던 미국 등 선진국들, 유럽 다른 선진국들도 식민지를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승전국이 갖고 있는 식민지를 해방시켜 주지도 않더라는 거지. 패전국 식민지만 해방시켜주는 논리로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기 시작하는 거야. 강대국들에 의해서 식민지가 해방되네, 파리 강화회에서. 그러면 우리도 식민지 국가니까 해방될 기회가 왔나 보다 하면서 이걸 계획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이 당시에 미국이 주장했던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 독일의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거지 승전국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는 논리였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일본은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전쟁 막판에 미국과 동맹을 연합을 맺어서 미국의 군사물자를 대주면서 승전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단 말이야,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일본은 승전국 지위, 그것까지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패전국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지 1차 세계대전 때는 패전국의 지위가 아니야. 승전국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미국의 민족 자결주의, 미국이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가 조선에는 적용될 여지는 없었다라는 거지. 그러나 그것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했다. 막연히 그냥 식민지를 해방시켜 준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자극받아서 이 운동을 계획하게 됐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그거지. 1차 세계대전, 파리 강화회의, 민족 자결주의,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독립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고 독립운동 열기 고조해가지고 만주에서 먼저 독립선언이 나와. 그래서 여기에 자극받아서 그리고 그 위에 러시아의 사회주의 볼셰비키 혁명 1917년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1917년도 좀 기억해놔. 1917년이면 1차 세계대전 말미지. 1차 세계대전 말미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걸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해.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한 세력을 볼셰비키라고도 하거든. 그래서 이때 이제 러시아가 공산주의화 돼 가는 과정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는 건데 이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소련이라고 해도 돼. 소련도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더라 이때. 소련도.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 사회주의 혁명 17년 그 밑에다가 소련 민족 자결주의 주장 그렇게 써놔. 그러니까 미국도 주장하고 소련도 주장하고 해방시켜 주겠다 이런 식으로만 선전하던 때라는 거지. 거기에 자극받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자극받아서 이제 독립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에 자극받아서 1918년에 먼저 독립선언이 나온다고. 그걸 무호 독립선언이라고 한다. 무호 독립선언. 1918년 3.1운동 전이니까 이것도 배경으로 들어갈 수 있지. 무호 독립선언 어떤 종교가 주도했다? 대종교 민족대표 39인 대한독립선언서 그래서 대종교 이거 10년대 단체할 때 하셨죠. 중강단이라는 단체를 또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대종교 중심의 중강단이라는 단체가 민족대표 39인에 33인이 아니야 39인이야 이거는 이름으로 대한독립선언서라. 대한독립선언서라는 걸 낭독을 하더라고. 이게 1918년. 그래서 이걸 무호 독립선언이라고 해. 그래서 그거 하나 줄쳐놓고. 그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해서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는 활동이 이때 유행되는 거야. 왜? 파리 강화회에서 어쨌든 식민지를 해방시켜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표를 파견해서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어떤 단체다? 신한청년당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상해에서 활동했던 단체지. 신한천장단 누구?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파견해서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자, 그 다음에 3.1운동 바로 직전에 일본에서도 독립선언이 나온다. 동경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그걸 28 독립선언이라고 한다. 그리고 세 개 줄쳐놔. 28 독립선언.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 무호 독립선언 18년 독립선언서 발표,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 신한청년당, 일본 28 독립선언. 이것도 다 뭐에 자극을 받아서 일어난 거야? 민족 자결주의에 자극을 받아서 일어난 거야. 이것도 민족. 그러니까 이게 항상 다 배경이 되는 거지. 이거의 배경이 돼서 이것도 나타나고 결국은 19년에 이것도 계획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배경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에 자극받아서 그 다음엔 이거니까 3.1운동을 계획하게 된다는 거지. 자, 누가 주도했다? 종교계 플러스 학생 그래서 이 운동은 주로 종교계, 가장 대표적인 게 천도교가 이 운동을 가장 주도한 종교야. 천도교를 비롯해서 천도교 등 종교계와 이제 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이 운동을 계획하게 되더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기미 독립선언서
1919년이 기민년이거든. 그래서 이제 운동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한다. 그걸 기미독립선언서라고 한다. 기미독립선언서. 누구로 하여금 작성하는데 한다? 최남선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다. 그거 줄쳐놓고 최남선. 그래서 기미독립선언서 최남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민족대표 33인이 사인을 하는 거지. 민족대표 33인 줄. 근데 여기에 민족대표 33인에 해당되는 애들은 주로 종교계 인물들이라고. 천도교, 기독교, 불교 3개 줄.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공약 3장이라는 걸 썼다고. 공약 3장. 그래서 기미독립선언서 공약 3장 이런 것들 다 사료지문편에 있단 말이야. 그것도 알아두시고. 한용운 줄. 그리고 이제 1919년 때 누가 돌아가시냐면 고종이 돌아가신다고. 고종이 돌아가셔서 고종의 국장, 장례식을 치러야 돼. 그래서 이 운동은 이렇게도 표현해. 고종의 국장을 계기로 이 운동이 계획되었습니다. 고종의 국장. 그래서 고종이 19년 연초에 이름 모르게 원인 모르게 돌아가신다고.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때 독살설이 많이 유포되기도 했어. 일본 애들이 독살시켰다라는 의도. 이때 이제 조선인들의 독립의 열망이 고조되니까 일본 애들이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고종을 독살했다 이런 설이 퍼졌다고. 그래서 민족 감정도 좀 악화된 시기. 그리고 고종의 장례식, 국장이 예정돼 있었다. 3월 3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결국은 3월 3일 날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고 서울에 그러면 충돌이 빚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틀 땡겨서 3일 1일로 한 거야. 근데 어쨌든 고종의 국장을 계기로 이 운동을 계획하게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독립 운동 기념식을 거행하려고 했거든. 기념식. 그래서 예정은 독립기념식이란 걸 거행하기로 하고 거기서 이제 기미독립선언서 낭독하고 그다음에 만세 시위로 확산시켜 나가자는 그런 계획을 짰는데 그 독립기념식 거행할 장소를 맨 처음에는 탑골공원으로 정했다. 그래서 탑골공원.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민족대표만 따로 모여요. 민족대표만 따로 모여서 탑골공원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다. 그러면 폭력사태가 우려되기도 한다. 얘네들은 폭력사태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거든. 평화적이고 비폭력인 만세 시위를 계획한 애들이거든. 이 종교계 인물들은. 그래서 장소를 미리 바꿔. 태화관으로, 그래서 해화동에 있는 음식점인데 태화동으로 바꿔. 근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미리 맞춰놨던 학생들에게는 연락을 못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당시 3월 1일 날 그날이 왔을 때 학생들은 탑골공원에서 주로 기다리고 있고 민족대표만 따로 태화관에 옮겨서 독립기념식을 거행하고 바로 체포돼 일본 경찰에 연행돼 간단 말이야. 그래서 3.1운동 때는 민족대표는 태화관에서 학생들을 주축으로선 탑골공원에서 독립기념식을 따로따로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아두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단계.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략 이 운동을 계획하게 되는 배경, 그 다음에 이 운동, 만세 시위가 확산되기 전까지의 상황,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 이 운동을 크게 3단계로 나눠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단계별 특징을 정리해놓나. 자, 단계는 뭐다? 1단계는 무슨 단계라고 한다? 점화 단계다. 이때는 아직 만세 시위가 본격화되지는 않고 만세 시위에 불을 붙이는 단계까지지. 그래서 이 운동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만세 시위에 불을 붙이는 단계, 이걸 1단계 점화 단계라고 한다. 자, 2단계는 누가 주도했다? 민족대표 33인이 주도했다. 그거 줄.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계획한 세력이다? 비폭력 평화적인 만세 시위 계획했다. 근데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운동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일본 경찰에 연행돼 간다고. 그래서 이 민족대표라는 사람들은 이 1단계 점화 단계를 주도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 만세 시위가 확산되는 데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해야 돼.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이거는 이제 만세 시위가 본격화되는 단계야. 근데 처음에 만세 시위는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됐어. 그래서 도시를 중심으로 만세 시위가 확산되어 갔다. 그 다음에
그걸 2단계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만세 시위가 전국의 주요 도시로 확산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도시에 사는 다른 계층들이 만세 시위에 적극 참여했기 때문이지. 자, 그런 계층이 뭐가 있다? 청년, 학생, 교사 등 지식인, 도시 노동자, 상인층, 그렇게 줄여놓으세요. 자, 그래서 2단계는 청년, 교사, 지식인층, 그 다음에 도시근로자, 상인층 등도 합세해서 어떻게 시위가 전국의 주요 도시로 확산되어 나갔다. 그러다 3단계. 자, 만세 시위는 도시로 확산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농촌으로까지 전국의 방방곡곡으로까지 확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으로까지 확산되더라는 거예요. 이 3단계. 이때는 결국은 누가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농촌에까지 확산됐다? 농민들이. 그럼 농민들이 왜 이 운동에 적극 가담했느냐라고 한다면 일본의 식민 지배 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하던 시기지 이때. 토지조사 사업으로 대다수의 농민들이 몰락했다.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으로 몰락한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에 불만을 갖고 있던 농민들도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농촌으로까지 확산되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만주, 연해주, 미주 지역의 해외 동포들에까지 확산되었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 결론,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어디까지? 해외까지도 운동이 확산됐다. 그래서 일제시대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단계별 특징을 정리해놔. 자, 그 다음에 일제탄압. 자,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이렇게 시위가 운동이 확산되어 가면서 일본이 놀랬단 말이야. 그래서 경찰, 군대를 총동원해서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 읽어봐. 일제는 군대, 헌병, 경찰을 총동원해서 시위자를 폭도로 규정하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탄압했습니다. 그 무자비한 탄압에 저항해서는 이 운동은 맨 처음에는 뭐야? 비폭력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계획했지만 이게 이제 확산되면서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이 있고 그 무자비한 탄압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저항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폭력으로 저항. 그래서 이 운동이 맨 처음에 계획한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적인 만세 시위가 되지는 못한다. 폭력 시위로 조금 변하기도 한다. 그건 왜 그런 거야? 그거는 무자비한 탄압 때문에 그런 거지. 막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탄압의 대표적인 아주 여러 가지 만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탄압이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는 게 가장 좀 잘 나오는 편이야. 그래서 제암리 학살 사건 그거 줄쳐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준비 과정, 단계별 특징.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본다. 영향. 자, 3.1운동의 영향. 자, 일본의 국제적 지위.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3.1운동은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계획한 거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일으켰던 운동이야. 그러나 결국은 독립에는 실패한다고. 결론은 독립에는 실패한다고. 근데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니까 이 운동이 맨 처음에 뭐야? 계획된 게 파리 강화회의 미국의 민족 자결주의에 자극을 받아서 일어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강대국에게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계획한 건데 민족 자결주의에 미국이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패전국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논리였다라는 것. 근데 이 당시 일본은 승전국의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 따라서 국제적 지위가 높았다라는 것. 그래서 독립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국제적 지위란 그 지위를 말하는 거야. 승전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독립에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러면 독립에 실패했으면 이 운동은 아무 의미가 없는 운동이었겠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지는 않다. 의의가 있다. 그래서 의의가 뭐다? 첫째, 일본
정권의 통치 방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계기가 됐다. 이거는 맨 처음에 할 때 시작한 거죠. 3.1운동 이전에는 일제가 무슨 통치를 했어? 강압적인 무단 통치를 했잖아. 근데 무단 통치 하에서도 이렇게 최대의 민족운동이 일어났으니 계속 무단 통치를 할 수만은 없었던 거지.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일제는 무슨 통치로 전환한다? 문화 통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그래서 그거 줄쳐놓으시면 돼. 자, 세 번째, 독립운동의 분수령이 됐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독립에 비록 실패했지만 독립에 대한 좌절감보다는 독립을 향한 열정이 더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독립운동이 활성화된다고 해야 돼.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이 위축되었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되고 독립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독립운동의 분수령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3.1운동의 영향으로 독립운동을 더욱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 전 조선을 대표하는 망명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야. 그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야.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거 반드시 중요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제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3.1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여러 지역의 단체들이 하나로 통합해서 전조선을 대표하는 임시정부가 들어선 거지.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별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에 영향을 미친 사건 3.1운동.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제국 망한 다음에 이제 수립된 정부인데 대한제국은 복벽주의 군주주의 노선이었죠. 근데 이건 공화제였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제 정부라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제 정부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말하는 거야. 그걸 붙여서 읽으면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뭐가? 3.1운동이.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이 활성화도 줄쳐놓고 그 대신 독립운동 노선의 분화가 뚜렷해졌다. 그거 줄쳐놔. 독립운동 노선의 분화가 뚜렷해졌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3.1운동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독립운동이 활성화되는 시기인데 그 과정에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은 다양해졌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독립운동 노선의 분화 뚜렷있죠? 거기다가 써세요. 무장투쟁 노선도 있고 무장투쟁 노선 실력 양성 노선 이게 가장 대조적인 거야. 무장투쟁 노선, 실력 양성 노선. 그다음에 외교 독립 노선 이런 거. 외교 독립. 그다음에 무정부주의 운동 이런 것도 써놔. 무정부주의 운동. 그거 4개 정도만 써놔. 등. 자, 그러면 이건 대략 몇 년대 이후의 상황이겠어? 3.1운동 이후니까. 대략 1920년대 이후의 독립운동의 새로운 양상은 독립운동은 더 활성화되는 과정 안에서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무장투쟁 노선도 본격화되고 아니다. 아직까지는 더 실력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실력 양성운동도 활성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면에 강대국, 미국 등 강대국에게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대국가의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자. 그걸 외교 독립 노선이라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정부를 통하지 않은 독립운동, 그걸 무정부주의 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뚜렷해지는 시대가 3.1운동 이후 대략 1920년대 이후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계 민족운동의 영향 이것도 줄쳐놓으세요. 이건 뭐냐면 이거 3.1운동은 식민지 지배하에서 일어난 민족운동으로서 세계 다른 나라 민족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단 말이야. 그래서 3.1운동에 자극을 받아서 다른 우리와 비슷한 식민지 국가에서도 민족운동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중국의 5.4운동 출,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운동 출, 기타 다른 나라들. 그래서 중국의 5.4운동 줄쳐놓고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운동 있지? 요거는 무엇에 자극받아서 일어난 민족운동이다? 3.1운동에 자극받았다.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 그래서 영향이 좀 중요한 것 같지? 특히 영향 별표 쳐놓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1910년대 독립운동을 정리하신 거야. 그래서 1910년대는 일단 지역별로 단체를 정리하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3.1운동 단독으로 하나 정리해 놓은 거 2개. 그래서 10년대는 그런 식으로 2개만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